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기야 폭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응을 거론하면서 한국은 우리에게 비협조적이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트럼프의 오늘 대국민 연설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2-3주 동안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해서 전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국내 주가가 지금 폭락하고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하다가 유럽이 하게 두고 한국이 하게 두자, 또 일본이 중국이 하게 두자라면서 자기들 기름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린 45,000명, 실제로는 28,500명입니다. 45,000명이라는 숫자를 언급하면서 북핵 바로 옆에 우리 군대를 두고 있는데 한국은 무엇을 하느냐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주한미군 주둔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 등의 요청을 한국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는 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28,500명 안팎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의도적인 부풀리기인지 아니면 숫자를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매번 45,000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행정부는 그간 이란 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파병 요청을 철저하게 외면해왔습니다. 중동에서 불길이 치솟고 또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콕 집어서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내각은 미국의 공식적인 레터가 없었다, 이런 식의 형식 논리만 매몰돼 있었습니다. 군함 파견이 다른 목적도 아니고 우리 유조선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에도 정부는 외면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SNS 요청일 뿐이라면서 선을 그었고 또 외교부 장관은 요청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는 식의 해괴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파병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레터를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지만 물밑에서 여러 상황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공식 요청 타령은 결국은 시간 끌기였는데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트럼프로부터 한국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협조적이었다는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우리 유조선 호위라는 확실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끝까지 미적거렸고 급기야 트럼프로부터 주한미군과 북핵이라는 실질적인 언급까지 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파병 요청을 들어주면서 핵추진 잠수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건조나 또 원자력 협정 개정 같은 수건을 연계해서 실리를 챙기자,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은 끝내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돌아온 것은 트럼프의 분노뿐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성격상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제는 반드시 기억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트럼프의 기억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트럼프가 주한미군과 북핵을 함께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주한미군의 변동성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이재명이 외치는 자주국방에 맞춰서 니네들끼리 잘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에 맞서서 자주국방이란 말은 결국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 다급한 시기에 전쟁 추경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터진 줄 알겠습니다. SNS에는 기획예산처 직원들이 코피를 터뜨려가면서 추경안을 만드느라 고생했다, 코피값은 반드시 기억하겠다, 이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가한 돈풀기입니다.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고유가 시대에 진심으로 전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주고 싶다면 기름에 붙은 과도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기름값의 절반 정도가 지금 유류세입니다. 이 부분을 할인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런 전공법 대신 현금 살포를 선택했습니다. 세금의 주도권을 쥐고 국민들에게 선심성 혜택을 안겨주고 그래서 지방선거에 도움을 받겠다는 뻔히 보이는 계산입니다. 우리가 매번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들어가는 교통세, 주유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기름값이 경유 휘발유 할 것 없이 리터당 2,000원대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리터당 1,000원 가까이가 세금입니다.
아마 1년간 유류세로 걷어들이는 돈이 20조 원이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전쟁 추경이 26조 2천억 원이니까 거의 맞먹는 돈입니다. 집집마다 매년 엄청난 유류세를 퍼부어주고 배급받듯이 수십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것도 생색이라는 생색은 이재명이 다 내고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유류세를 인하하면 모든 국민이 적극적이고 공평하게 혜택을 입게 됩니다. 국민 30%에게는 빵원이고 나머지는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시혜를 베풀듯이 주어지는 사실은 공짜가 아닌 공짜돈 대신 고유가 시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도 맞게 유류세를 깎아주면 될 일입니다. 포퓰리즘을 위한 전쟁 추경에 집중할 시간에 에너지 수급의 생명선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고 동맹국과의 신뢰를 회복해서 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대책입니다. 대외 환경이 이토록 급박하게 돌아가고 한미 환경에 균열이 가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안에서 전쟁 추경이라는 명목으로 돈풀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추경이라는 이름은 현금 살포로 민심을 달랠 때가 아닙니다. 안보는 무너지고 있는데 나라 곳간만 흘러서 표를 사겠다는 발상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절대 예사롭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스타일로 볼 때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주한미군 규모 조정에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겠다는 예고증이나 다름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동맹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거래적인 관계를 추구해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실질적인 기여를 원했습니다. 말만으로 하는 동맹이 아니라 행동하는 동맹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주한미군 28,500명은 언제든 트럼프의 협상 대입을 위해서 카드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이란의 전쟁이 성공하면 중공도 견제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제일 이득을 많이 보는 나라는 분명히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한국을 먼저 꼽았던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의 목표 달성에 근접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연설에서 이란의 해군은 사라졌고 공군은 폐허가 됐으며 지도부 다수는 이제 사망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무기 공장들이 파괴됐음을 언급하면서 미사일과 드론 발사 능력이 극적으로 축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핵심 전략 목표 완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모든 군사적 목표를 곧 달성할 궤도에 올라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작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2, 3주 동안 그들을 원래 있어야 할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권 교체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기존 지도부의 사망으로 사실상 정권 교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새로운 지도 그룹은 덜 급진적이고 훨씬 이성적이라면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 시설들을 하나하나 매우 강력하게 아마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할 것이라며 아직 타격하지 않은 원유시설도 공격한다면 그들이 생존하거나 재건할 작은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작전의 가장 중요한 명분으로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꼽았습니다. 그는 B2 폭격기들이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서 핵시설들을 완전히 파괴했다. 핵먼지 근처에 다가가는 데만 해도 수개월이 걸릴 정도로 강하게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강력한 위성 감시 및 통제하에 두고 있다면서 그들이 어떤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미사일로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과거 미국의 참전 사례들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짧고 효율적임을 내세웠습니다. 19년이 걸린 베트남전, 8년 이상이 소요된 이라크전, 그리고 3년 이상이 걸린 한국전 등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단 32일 만에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를 상대로 이토록 훌륭한 군사작전을 펼쳐 그 나라를 무마시켰다라고 자평했습니다. 경제적 파장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와 에너지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완벽하게 대비되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와의 협력을 언급하면서 수분 만에 베네수엘라를 장악한 우리 군이 훌륭한 임무 수행 작전에 감사하다며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합작 투자 파트너로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 생산 및 판매에서 엄청나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 밝히며 중동 원유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원유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원유를 공급받는 다른 국가들이 스스로의 석유를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도 이 분쟁이 끝나면 해협은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말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한 실리주의자이고 또
자기의 요구가 거절당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보복하는지 스키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이란전에서 이재명이 지금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이런 말에 한미동맹의 울타리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핵을 가진 북한과의 싸늘한 싸움뿐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돈풀국리가 아니라 무너진 동맹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장병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실질적인 카드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이 이 이야기를 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